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크모로 카드 게임이 다시 재판되었죠. 워낙 잔규칙이 좀 많은 게임이다 보니 힘들어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규칙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목차의 경우 제가 영상 하단 설명이나 댓글로 기재해 둘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를 내는 두 가지 방법인 플레이와 소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레이는 카드의 기능을 격발하기 위해 카드를 내는 행위입니다. 카드의 세 가지 종류인 자산, 이벤트, 능력 중 자산과 이벤트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카드 왼쪽 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는 카드를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혹여나 조우 카드 등에서 당신은 자산이나 이벤트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손에서 낼 수만 없는 거지 이미 플레이에서 플레이 영역에 놓인 자산들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자산의 경우는 플레이 영역에 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벤트의 경우에는 기능을 한 번 격발하고 해당 이벤트를 버리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순찰 경찰의 기능 중에는 당신은 플러스 1 힘을 얻습니다 같은 지속 효과도 있는 한편 아래쪽에는 자유격발 기능도 보이는군요. 격발 기능에 대해서는 살짝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나 이벤트를 플레이했다면 소모용 아이콘은 모두 무시하게 됩니다. 즉, 순찰 경찰을 플레이에서 플레이 영역에 두었다고 해서 아이콘까지 합해서 플러스 2 힘을 얻고 막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카드의 명칭 바로 아래를 보시면 조력자, 경찰, 전술 등과 같이 굵은 기울임체로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 이를 특성이라고 합니다. 카드의 특성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이 없으며 다른 카드의 기능으로부터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덱에서 전술 카드를 한 장 찾아서 뽑아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모는 테스트에서 임시로 능력값을 얻기 위해서 카드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카드를 소모하면 적합한 아이콘의 개수만큼 해당 테스트에서 일시적으로 조사자의 능력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모는 카드의 세 가지 종류인 자산, 이벤트, 능력 모두로 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소모를 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능력 카드는 애초에 비용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나 카드의 기능이 격발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른데요. 자산과 이벤트의 경우 기능은 모두 무시하게 됩니다. 즉, 자산과 이벤트는 플레이할 경우 비용과 기능만을 확인하시고 소모할 경우에는 아이콘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능력은 소모 전용 카드이기 때문에 플레이할 수 없으며 소모할 경우 아이콘과 기능 모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기능을 격발하지 않고 싶어 한다 해서 아이콘만 소모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모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는 테스트의 종류에 적합한 아이콘이 표기된 카드만을 소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무자비한 일격에는 힘 아이콘이 있고 기능은 공격에 피해를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특정 카드로 인해서 의지 아이콘으로 전투를 하게 된다면 무자비한 일격을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능도 격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같은 장소에 다른 조사자가 수행하는 테스트에는 테스트당 한 장만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격발 기능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발 기능에는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나는 행동 격발 기능, 번개 모양으로 나타나는 자유 격발 기능,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나는 반응 격발 기능이 있습니다. 행동 격발 기능은 명시된 화살표의 개수만큼 행동을 지불하여 효과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유 격발 기능은 행동 지불 없이 효과를 실행하게 되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용하더라도 틈새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반응 격발 기능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발동하며 마찬가지로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 격발을 사용하더라도 틈새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격발 기능은 쌍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비용, 오른쪽이 효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면 효과는 자연스럽게 발동되게 됩니다. 초심자들이 격발 기능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하는 중요한 예시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격발의 대표 명사격인 459경 자동 권총입니다. 해당 권총의 기능은 행동 격발, 탄약을 한 발 소비합니다. 쌍점, 전투, 당신은 이번 공격에서 플러스 1 힘을 얻습니다. 이번 공격은 플러스 1 피해를 줍니다. 입니다. 우선 쌍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비용이므로 행동 한 번과 탄약 한 발을 소비하면 비용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효과가 실행됩니다. 굵게 전투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 기능의 효과로서 전투 행동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비용을 지불할기에 전투 행동을 수행할 때 행동이 추가로 소비되진 않습니다.
전투 다음으로 나온 문장은 해당 전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자가 얻는 이득을 말해줍니다. 이를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표가 됩니다. 일반적인 전투의 경우 조사자의 기본 힘 능력 값으로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카드를 소모해서 힘을 올리거나 지속 버프형 자산으로 힘을 올리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피해는 고정으로 1입니다. 4구경 자동권총의 추가 효과로는 이번 전투에서 플러스 1 힘을 받았고 플러스 1 피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투 테스트에서는 총 기본 힘 능력 값에 1을 더한 값에다가 소모 또는 자산 효과 등으로 추가로 능력 값을 올리고 피해는 테스트 한 번에 2를 한 번에 입히게 되었습니다. 자유격발의 경우 비용만 충족하면 몇 번이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원이 무한정으로 있다면 체력 단련의 기능을 많이 격발해서 자동 실패 토큰만 뽑지 않는다면 힘이나 의지 테스트 모두에서 모두 성공하게 되겠죠? 다른 조사자의 위협 영역에 있는 카드의 격발 기능은 해당 조사자와 내가 같은 장소에만 있기만 하면 대신 격발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기본 약점 중 하나인 정신병을 예로 들면 이 카드가 동료 조사자의 위협 영역에 있을 때 내가 같은 장소로 가서 행동 2번만 소비하면 정신병을 대신 버려줄 수 있단 말이죠. 이는 위협 영역에 추가되는 수많은 다른 조우 카드들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예시인 소진과 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순찰경찰에서 잠깐 소개한 기능인데요. 자유격발, 순찰경찰을 소진하고 피해를 1 줍니다. 쌍점, 당신과 같은 장소에 있는 적 하나에게 피해를 1 줍니다. 해당 기능의 비용은 순찰경찰을 소진하는 것과 그것에게 피해를 1 주는 것입니다. 소진은 특정 기능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커모로 카드 게임의 한 장치입니다. 이미 소진된 카드는 다시 소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찰경찰이 이미 소진되어 있다면 순찰경찰을 소진한다는 비용 자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다시 격발할 수 없게 됩니다. 소진된 카드는 정리 단계에 다시 준비 상태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진은 비용 지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일 뿐이지 해당 카드의 모든 기능을 중단시키는 장치가 아닙니다. 즉, 순찰경찰의 또 다른 기능인 당신은 플러스 1 힘은 얻습니다. 는 해당 카드가 소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발동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적을 뽑았을 때와 관련한 규칙들입니다. 교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입니다. 준비 상태이면서 교전 중이 아닌 적은 조사자와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 언제든 즉시 그 조사자와 교전하게 됩니다. 교전은 대치 상태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치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전 행동은 언제 쓰게 될까요? 냉담한 키워드를 가진 적은 자동으로 교전하지 않고 교전 행동을 통해 교전해야만 이후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들과 교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교전 중인 적과 교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교전 상태여야만 이득을 보는 특정한 카드 때문에 수행하기도 하죠. 이것을 위해서 소진된 적마저도 교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전 중에는 전투, 회피, 협상, 후퇴, 그리고 이 행동은 틈새 공격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행동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틈새 공격을 맞게 됩니다. 내가 적과 교전 중이어야만 해당 적과 전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적과는 누구와 교전 중인지 상관없이 전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사자와 교전 중인 적과 전투했을 때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되면 내가 해당 적에게 원래 줬었어야 할 피해를 해당 조사자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교전 행동을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와 교전 중인 적은 전투하여 테스트에서 실패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으니까요. 물론 보복 키워드를 제외하고 말이죠. 회피의 경우에는 나와 교전 중인 적과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을 뽑았을 때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을 뽑으면 우선 해당 적에게 출현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키워드가 있다면 명시하는 장소에 해당 적이 출현하며 그 장소의 조사자가 2 이상이라면 먹잇감을 우선하여 교전합니다. 먹잇감 키워드가 없다면 상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하는 장소가 아예 없다면 버려집니다. 하지만 단서가 가장 많은 장소가 출현 조건이고 모든 장소에 단서가 하나도 없을 경우 단서가 0개인 장소가 가장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를 중에서 상의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현 키워드가 없다면 먹잇감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뽑은 사람이 교전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먹잇감 키워드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먹잇감 키워드는 우선순위만을 정해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적이
조사자들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대상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 단계에 소진이 해제된, 즉 준비된 적은 같은 장소에 조사자가 둘 이상 있다면 먹잇감을 우선해서 교전하게 됩니다. 해당 키워드가 없다면 상위에서 결정하겠죠. 사냥꾼 키워드를 가진 적은 적 단계에 가장 가까운 조사자를 향해서 한 칸 이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조사자가 둘 이상의 경우에만 먹잇감을 고려하게 됩니다. 냉담한 적은 교전 중이 아닌 채로 뽑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출현합니다. 교전 중이 아닌 냉담한 적과는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전 행동을 통해서 교전해줘야 하는데요. 왜 굳이 교전해가면서 해당 적을 죽여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면서 차차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규칙인 파멸 토큰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요 사건 한계 값을 확인할 때 모든 카드에 놓인 모든 파멸 토큰을 셉니다. 주요 사건에 놓인 파멸 토큰은 말할 것도 없고 적이나 장소 카드, 자산 카드에 놓인 파멸 토큰을 모두 포함합니다. 적에게 놓인 파멸 토큰은 해당 적을 쓰러뜨리면 벌어집니다. 신화 단계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한계값 확인 단계 때만 주요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타이밍을 제외하고는 파멸 토큰이 놓여서 한계값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계값이 6인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한계값 확인 단계에 파멸은 5개였습니다. 따라서 그땐 진행하지 않았겠죠? 조호에서 적을 뽑았더니 해당 적에게 파멸 1개를 놓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게임 내 파멸이 6개가 되었지만 주요 사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건이 진행되려면 다음 한계값 확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조호에서 음모 카드를 뽑았더니 주요 사건에 파멸을 1개 놓고 이 효과로 주요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진행 가능하다고 명시된 카드의 경우에만 주요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주요 사건에 놓인 파멸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에 놓인 파멸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해와 공포, 그리고 쓰러진 조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해와 공포를 받은 조사자는 피해나 공포 할당하기, 피해나 공포 적용하기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내가 가진 자산들과 조사자 카드 중 어떤 카드가 내가 받은 피해와 공포를 겪게 될지 자유롭게 분배하고 또 모든 분배가 끝나면 이들을 한 번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산에 피해나 공포를 할당할 때에는 남아있는 체력이나 정신력까지만 할당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피해나 공포를 더 이상 할당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지 원치 않는다면 남은 모든 피해와 공포는 조사자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할당한 피해와 공포를 동시에 적용해서 누적된 피해가 체력 이상이거나 누적된 공포가 정신력 이상인 자산은 버려지고 조사자는 쓰러져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할당을 먼저 진행한 후 적용하기 때문에 체력 1과 정신력 1이 남은 자산에게 피해 1과 공포 1을 동시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1을 할당한 직후 해당 자산이 바로 버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후퇴 행동을 수행하거나 쓰러진 조사자는 탈락합니다. 탈락한 조사자는 조사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조사자가 줄었다고 해서 조사자 수만큼의 체력을 가진 적의 체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주요 목적에서 요구된 단서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탈락한 조사자가 가지고 있던 단서 토큰은 위치했던 장소에 두며 교전 중이던 모든 적은 위치했던 장소에 두고 다른 조사자가 있다면 해당 조사자와 즉시 교전합니다. 해당 적이 소진 상태가 아닐 경우에 말이죠. 여러가지 기호가 있는 특수한 혼돈 토큰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호 토큰, 즉 해골, 주종자, 석판, 예건 토큰들은 시나리오 참조 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효과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동 실패 토큰, 속징, 촉수 토큰은 뽑으면 그 이름대로 자동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자동 실패 토큰을 뽑더라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극소수의 카드 효과를 제외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자의 능력값은 0이 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고대 표식 토큰은 조사자마다 효과가 다르며 조사자 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로랜드 뱅크스의 고대 표식 토큰 효과입니다.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있는 단서마다 플러스 1이라는 말을 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인 혼돈 토큰인 플러스 1 토큰이나 마이너스 1 토큰 등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능력값이 더해지는 숫자만 변동하는 효과일 뿐이죠. 조사자의 능력값은 0 아래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즉 난이도가 3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중 소모 등을 통해 조정하고 난 능력값이 3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 토큰을 뽑아버리면 조사자의 최종 능력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0이 됩니다. 그럼 난이도와 능력값의 차이는 3이 되겠죠? 또 하나의 특수하지만 중요한 경우입니다. 손전등 자산카드 등을 통해서 난이도를 낮춰서 난이도가 0인 테스트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 실패 토큰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성공하게 됩니다. 조사자가 마이너스 몇 토큰을 뽑든지 간에
최소 능력값은 0이기에 테스트의 난이도인 0을 충족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동 실패 토큰은 예외지요. 자동 실패 토큰은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패하게 하는 토큰입니다. 능력값이 0으로 취급되는 것은 난이도의 능력값이 모자란 차이만큼 이런 텍스트에서의 계산을 위해서 만든 장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목적은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목표값만큼 단서를 모아서 낼 수 있습니다. 즉 목표가 조사자당 2개씩의 단서라면 한 명이 혼자 4개를 내도 상관없고 한 명이 3개를 내고 또 다른 한 명이 1개를 내도 상관없습니다. 단서가 없는 장소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성공하더라도 단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겁니다. 117번 카드가 없다면 해당 카드는 플레이어 카드 뒷면이므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당신과 같은 장소에 있는 조사자, 그리고 당신이 있는 장소의 조사자는 당신도 포함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당신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조사자니까요. 변화를 만들지 않는 선택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을 2개 잃거나 피해를 2 받으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자원이 이미 0개일 경우 피해를 무조건 2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1개일 경우 자원을 2개 잃는 선택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1개를 잃음으로써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조언입니다. 아컴호러 카드게임의 대부분의 카드에 써있는 문장들은 읽히는 대로만 판단하면 쉽습니다. 앞서 말한 당신과 같은 장소에 있는 조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당신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조사자이니 해당 조건에 충족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정 카드에 대해서 규칙이 헷갈린다면 네이버 컴파일즈 카페에 만들어진 카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세요. 각 카드의 페이지에 가보시면 영어 FAQ를 정식 한글판 용어에 맞게 번역해 둔 것을 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설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컴호러 카드게임에 대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즐거운 아컴호러 카드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